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 제목 정말 간단하죠. 인간이 간사한 이유. 인간 보고 참 간사하다, 간사하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간사한 존재다. 근데 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하면서 이 얘기하면서 참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인간은 간사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왜 동물한테는 간사하다 하지 않을까? 왜 인간한테만 사람한테만 간사하다고 얘기할까요? 고양이한테 간사하다, 개한테 간사하다, 닭한테 간사하다, 돼지한테 간사하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사람한테는 인간은 간사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간사하단 말이 제가 사전을 쳐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정확한 뜻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네요.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 좋죠? 간사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사람의 성격이나 하는 짓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짓을 꾀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간사하다는 거 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저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사 행동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돈에도 해달라고 좀 어필도 하고 썰도 보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간사함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간사함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방송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 특히 시청자들의 어떤 그런 좀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간사하구나. 이게 정말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정말 인간은 간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 깨닫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얘기를 해야지 방송에서 한번 다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딱 그 기회가 왔는데요. 오늘 얘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 방송에서. 그래서 인간이 간사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웬만하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걸 속담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로.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초심을 유지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죠. 근데 여러분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초심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전 시청자 중에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심을 못 유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심을 유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공부한 습관 뭐 이런 것도 공부한 습관이 잡히는 사람 많겠습니까? 잡히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럼 한 직장이 뭐 오래 다니자고 했을 때 그 직장이 오래 다니는 사람이 한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10년 이상 못 다니고 잘린다거나 나간다거나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나가는 사람이 몇 배는 많죠.
우리가 막 습관적으로 초심 유지하자. 처음 했을 때 마음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초심을 유지했어 봐요. 우리가 왜 그걸 얘기를 왜 할까? 초심을 그대로 온전히 잘 보존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초심에 많이 흔들린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걸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사람은 돈과 권력,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정말 많이 볼걸요? 오프라인에서. 돈 몇 푼에 막 우리가 막 뭐야 서로 죽일 것 같이 달리다가 돈 몇 푼에 막 하해하고, 아니면 권력 앞에서 굴복하고 뭐 무릎 꿇고,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못 나갔을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아래 있다거나 뭔가 이제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막 무시하고 깔보고 욕하고 만만하게 봤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고 높은 직급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꼬리 꼬리 내리고 쑥그리고 쪼아리고 하잖아요. 이게 사회에서 굉장히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돈과 권력 위치에 따라 변하는 거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직장 같은 데서 자주 보죠. 아니, 법 같은 데서 자주 보자. 돈과 권력.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보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왜 범죄 같은 거 저지르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될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난 알려고 했겠지. 근데 나 직급도 차고, 직급 차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 많고, 나한테 로비를 하는 사람 생기고, 그 권력이 생기니까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나한테 쩌쩌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권력의 맛을 보고 돈 맛도 보고 그 위치에 따른 어떤 권위도 누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하죠. 나쁜 쪽으로 변하죠. 그런 걸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왜 드라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비밀의 숲인가?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그 비밀의 숲에 보면 조승우가 그 주인공인데 황시목이죠. 사실 근데 메인 주인공은 이제 시즌 1의 메인 그 주인공은 이창준 검사죠. 이창준 검사가 보면 처음에는 이제 타협을 안 했다가 자기가 높은 위치까지 가면서 권력을 맛보게 되고 사회적 위치까지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왜냐?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스스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먹고 살고 지금 뭐 직장 다니고 내일 직장 들어가서도 이거 느낄 거예요, 이번은. 느낄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한없이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한없이 잘해주면.
그러니까 뭐 적당히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고 다 해주고 뭐 다 배려해주고 하잖아요. 양보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 정말 이만큼 나한테 신경 써주니까 정말 잘해줘야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 이 사람은 뭔가 도울 일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 먹죠. 여러분 이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저는 방송을 하면서 이걸 좀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경험 세게 했을 겁니다. 어디서? 군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이 3번 케이스 많이 볼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 군대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군 경험도 빼놓을 수가 없죠. 고참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씩 잘해주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잘 챙겨주다가도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조져야 된다고. 그 말을 좀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좀 어차피 다 같은 우리 나이 또래 다 비슷한데 다들 힘들게 군생활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인간적으로 좀 풀고 어? 어차피 나가면 똑같은 아저씨고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짬밥 물을 때는. 근데 내가 짬밥 차고 내가 관리하는 입장 되고 내가 욕을 먹어보니까 욕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잘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군 생활에 전경을 했어요. 전투경찰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군 생활을 했어요. 저희 기수가. 왜냐? 엄청 꼬였거든요. 엄청 꼬이고 구타 가혹행위 매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아, 하루라도 안 맞으면 잠이 안 왔어요. 더 불안해요. 맞는 게 막 점호 때 털리고 아니면 뭐 갈굴 때 털리고 막 이렇게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저희만 맞는 게 아니라 옆소대만 맞는 것도 자주 보는 게 일상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맞고 갈굴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나는 다짐한 게 있었어요. 우리 때는 뭐 짬밥 차고 고참되면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하자. 저희 기수 때 애들이 다 착했거든, 얘들이. 착하고 뭐 갈고리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저 포함해가지고 이제 말년되고 하니까 사역들 우리가 이제 그 말년되고 나서 그 밑에 애들 다 풀었어요. 쟤들 그냥 짬 시키지 말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도 심부름 같은 거 안 했어요. 원래 말년이면 뭐 심부름 같은 시키고 뭐 슬리퍼 같은 시키고 하면 되는데 저도 얘기했던 게 내 간물 때 건드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고. 뭐 시키는 거 안 할 테니까. 우리 동기들도 별로 그렇게 애들한테 별로 안 시켰던 것 같아. 시켜도 되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힘들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수해도 실수하고 이제 해도 그냥 넘어가고 막 그런 것도 많아서 우리 말년되니까 그냥 사역해야 되는데 얘 그냥 한번 어? 얘 한번 쉬게 하고 너 다른 데 가라 이렇게 하면서 배려도 엄청 많이 시켜줬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짬밥도 모르고 기어오더라고요. 저랑 짬밥이 한 1년 4개월이면 여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1년 4, 5개월 나면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는다거나 그 짬밥이 할 수 있는 소대 행동을 한다거나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긴장이 풀려버리는 거죠. 이 군생활에 아시겠지만 이 특유의 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해주더라도 그 긴장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군대인지 학교 생활인지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단아까 써야 되잖아요. 단아까 쓰는데 갑자기 요 나오고. 뭐 시키라 하면 막 인상 쓰고. 한 번씩 맘먹으려고 하고. 잡밥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군생활이. 근데 저희는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한없이 잘해주는 것도 안 좋은 거라고. 너무 배려해주는 것도
안 좋은 거라고. 왜냐하면 그럼 한쪽이 그 사람이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 긴장이 풀려버린다고. 이게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군대도 그렇지만 연애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 퍼주면 그 이용해 먹잖아요. 그 소중한지도 모르고. 어. 한쪽이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흥분하고 하잖아요. 한쪽이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시달릴까 이런 거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뭐 헤어지고 나고 이제 떠나고 나서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게 정말 좋았던 건데. 그래서 보면 왜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용서받지 못한 자는 영화 보시면 그 영화에서 보면 그 하정우 친구로 나온 사람 있죠. 그 친구가 이등병 돌아가지고 하정우 말년 때 좀 편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하정우 친구가 이제 하정우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하정우 이제 그 그때 역할 이름이 유태정이었고 그 친구분 이름이 이승영이었는데 태정아 내가 나중에 고참되잖아. 난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왜 밑에 들어오는 그 허지훈인가 후임 들어오잖아요. 돌아가지고 뭐,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정말 배려난 배려는 다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마운지도 모르고 나사 풀려버리고 실수 연발해버리고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어오르기까지 하잖아요. 영화 보면서 이런 그 공감되는 거 많이 느꼈을 텐데 그 영화 보면서 그것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4번.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근본이 악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거 있잖아요. 성선설이 있잖아요. 성악설은 태생적으로 악한 거고 성선설은 그냥 태생적으로 선한 거고 여러분들 성악설을 믿습니까? 성선설을 믿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성악설을 더 많이 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성악설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악성에 생각합니다. 성악. 어릴 때 착해 보이는 거는 어릴 땐 세상물을 못 먹었으니까. 뭐가 이득이 되고 뭐가 손해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착해 보였던 거고. 머리가 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사람 사는 거 알고 돈의 무서움을 알고 권력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러면 악의 본능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내한테 조금이라도 몇 푼 더 가져갈 수 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 해를 가해도 그 사람한테 씌일 수 없는 상처를 주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우리나라에서 근본이 약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내가 간사하다고 생각되는 거 사례가 뭐냐 하면 갑질입니다. 갑질. 갑질 사건. 갑질 사건 뉴스에 하루에 한 번씩 꼭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질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빈산의 일각이라고. 그거 나오는 것만 가지고 생각보다 갑질 별로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같은데 갑질이 무분별하게 행해집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못 봐서 그래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왜 뉴스 같은데 이제 왜 갑질 사건 같은 거 왜 나와가지고 아, 난 저러면 안 되지. 아, 난 저렇게 안 해야겠어. 난 저렇게 이제 좀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보면 격려도 해드리고 적어도 해는 안 끼쳐야지 하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갑질을 하고 있어요. 갑질을 하고 있다니까요. 웃긴 게 근데 자기가 하는 것도 갑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굉장히 많다니까요. 살아보면. 악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히 내가 이 인간이 간사하다 느끼는 거지 두 가지. 갑질도 있지만 악플.
뭐 연예인들 악플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인 어떤 그 질병도 앓고 있고 그거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있잖아요. 다들 알고 있어요. 와, 이게 악플이 정말 무섭구나. 악플이 사람 죽일 수도 있구나. 다들 알고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또 끊이지 않잖아요. 악플은 끊이지 않잖아요. 그 악플 다는 사람 중에 악플이 나쁘다는 거, 악플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단 한 명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악플을 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이 악하지 않고서야 간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악플 나쁘다는 거, 악플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채팅을 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악플을 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인간이 근본이 아파다는 그 증거로 그거예요. 나쁜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보는 중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심각성 못 느끼는 거야. 정작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는데 정작 자신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성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저는 성악설이 있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성악설에 대해서 다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간사하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사례에서 인간의 간사함이 묻어나오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한테 이득이 됐으면 그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의리도 버릴 수 있고 사랑도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너무만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거 모르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왜냐? 인간은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지 말고 무조건 믿지도 말고 무조건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